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의 기약에 관한 착시. 자,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원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임팩트 플레인 라인, 코드 요쯤 어딘가에서 공이 맞겠죠. 그 다음에 클럽 헤드는 조금 더 기울어진 면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바깥으로 가겠죠. 그럼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시면 여기부터 로 포인트까지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치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그럼 공이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클럽 헤드. 그렇죠. 이건 착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마추어분은 이거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저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방향으로 서클의 움직임을 클럽 헤드가 내려오려면 처음에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인해서 아웃스윙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이거를 알면서도 아마추어들은 잘 못하냐는 거예요. 이 다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런 착시 없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착시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면 이 원이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기면 착시가 없어지겠죠.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이용해서 클럽을 큰 파워를 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14개의 클럽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웨지는 이 기울어진 양이 적어요. 그럼 착시가 없어져요. 드라이버는 더 많죠. 그럼 착시가 더 커지겠죠. 그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웨지나 쇼단홀은 비교적 똑바로 치잖아요. 왜냐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스핀 양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근데 만약에 아마추어가 저한테 레슨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어디로 치려고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 하잖아요. 오비 우리가 슬라이스 나는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커브가 왼쪽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커브가 돼서 결과는 오른쪽으로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더 못 하는 거죠. 결국 착시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슬라이스가 날수록 더 오른쪽으로 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훅이 나면 날수록 더 왼쪽으로 쳐야 된다고 하고. 이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네. 사실 아마추어들은 보통 머리가 네. 나가면서 축이 왼쪽 가니까 네. 근데 축이 왜 바뀔까요? 축이. 페이스가 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 축이 왜 바뀔까요? 얘가 피를 내고 싶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이 축이 안 바뀔 것 같아. 근데 얘가 밑이 아닌 앞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축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도 내가 여기 입장에서 클럽을 잡고 휘둘러요. 이렇게 휘둘러요. 이 길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얘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얘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클럽 헤드가 있으면 이 클럽 헤드는 바닥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럼 대부분 비슷한 임팩트 포지션에 나오는 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임팩트의 3차원 임팩트의 방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운, 아웃, 포워드예요. 이렇게 클럽 헤드가 아무리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려갈 때까지 알잖아요. 이 클럽 페이스 방향을 내가 계속 가요. 공 맞기 전에 이 클럽 페이스 방향은 오른쪽으로 향하죠. 계속 향해요. 계속 향하더라도 기울어진 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어느 정도 최하점을 지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내가 의도하진 않지만 회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맞는 순간에 이렇게 맞으면 공은 똑바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치죠. 여기서 헤드를 절로 보내려고 하면 다운이 생략되고, 이건 방향에 대한 그 순서를 잘 못 맞췄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근데 슬라이스가 날까요? 왜 어퍼치냐는 거예요. 그 어퍼치는 이유가. 왜냐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서서 백스윙을 딱 들으셨으면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냐면 오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먼저 밑으로 내려와야지 여기서 바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생략이 되고 앞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엎어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골퍼.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 더 오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훅이 나는 사람들은 더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팩트 플레인에서 공이 맞고 로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같은 게 아니고 밑으로만 내려가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돌려서 플레이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이 갈 것 같다고 이제 화살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얘는 로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러면 여기가 최하점일 거고 요 점선이 공이만 임팩트 플레인이죠. 그럼 샤프트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은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원의 계약은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그 궤도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원의 계약은 클럽 헤드 궤도, 여기서 보면 요 서클, 그 다음에 왼팔과 클럽, 요 서클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겠죠. 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 있는데 플레인 라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두 개의 플레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언 스윙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볼을 칠 때는 자, 최하점이 어디가 될까요? 지면일까요? 그 지면 아래에죠. 그러면 최하점이 어떻게 보면 지면보다 조금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공이 맞는 라인을, 플레인 라인을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하고, 공이 맞고 나서 클럽 헤드가 최하점으로 가는 거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호모켈리는 정의를 했어요. 클럽 헤드, 궤도, 서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직선이죠. 그럼 여기서 요 클럽 샤프트가 요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 여기서도 직선이 하면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클럽 샤프트가 얘를 다이렉트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연장선을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고 하는 게, 연장선이 이렇게 가리켜야지 얘가 서클이 되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리키면 클럽 헤드는 서클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의 계약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 헤드의 서클이래요. 근데 클럽 헤드의 서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직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 서클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호모켈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의 계약에는 사실과 착시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을 이해하면 착시의 오해를 멈출 뿐만 아니라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닥에 있는 요 하얀색 라인을 로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면은 어디 있냐면 요 원이 요렇게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디봇이 나는 최하점일 거고 공은 여기서 맞겠죠. 근데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공이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인투아웃 스윙을 하라는 이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투아웃 스윙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백속에 있는 모든 클럽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맞고 나서는 살짝 더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플레이어 입장에서 공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을까요? 클럽 헤드가 여기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공이 맞고 나서 로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를 인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에 라인을 지키면서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면 공이 로포인트를 지나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로포인트라고 따지면 볼은 어디서 맞냐면 여기서 맞겠죠. 이렇게 맞겠죠. 여기에 서클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기하학이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근데 슬라이스가 날까요? 왜 엎어치냐는 거예요. 그 엎어치는 이유가. 왜냐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서서 백스윙을 딱 들으셨으면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냐면 오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먼저 밑으로 내려와야지 여기서 바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생략이 되고 앞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엎어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골퍼,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 더 오른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훅이 나는 사람들은 더 왼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이제 시각적인 착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오른쪽으로 갈 거 처음에 좀 불편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클럽 헤드에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샤프트에 헤드가 이렇게 긴 게 꽂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경사면에서 움직이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제일 자연스럽냐면, 뒤로 갈 때는, 얘가 백스윙으로 갈 때는 열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로포인트로 갈 때는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닫히면서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스퀘어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가 된다는 얘기는 백스윙 때 열려 있는 게 점점 라인을 지키면서 이렇게 닫히는 과정 속에 스퀘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맞는 순간에 왼손이나 왼팔에 불필요하게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제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닫히는 거를 닫히지 못하게 억제하는 힘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슬라이스가 나니까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안 내기 위해서 닿는데 어떻게 닿냐면 왼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닫아 버리죠.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플랫한 왼손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착시를 자연스럽게 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코스에서.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이 해저드예요. 계속 해저드. 그리고 오른쪽에 페어웨이가 있고 그린이 있다고 치면 내가 슬라이스가 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자, 그때는 에이밍을 어디로 할까요? 슬라이스가 나니까 왼쪽 해저드 끝을 보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가는 슬라이스를 예상을 하고 스윙을 했을 때는 똑바로 가서 해저드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왜 빠질까요? 심리적으로 왼쪽에 해저드가 있으니까 골프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해저드를 안 빠뜨리기 위해서 에이밍 한 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스윙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활용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왜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왼쪽에 해저드가 있고 저기를 안 빠뜨리려고 하니까 왜 그때는 똑바로 가냐는 거죠.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을 이해하면 착시의 오해를 멈출 뿐만 아니라 활용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하는 골프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온 거고, 이렇게 보면 이 클럽 헤드가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단지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는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자,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볼게요. 임팩트 플레인에서 공이 맞고 로포인트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같은 게 아니고 밑으로만 내려가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돌려서 플레이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이 갈 것 같다고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얘는 로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죠. 그러면 여기가 최하점일 거고 요 점선이 공이 맞는 임팩트 플레인이죠. 그럼 샤프트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은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공이 이렇게 있으면 로포인트가 바닥에 밑에 있지만 사실상은 공보다는 살짝 밖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봐요. 스윙을 했을 때.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예요.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원의 기압은 클럽 헤드 궤도, 그 다음에 왼팔과 클럽이 이루는 반지름,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생소한 단어가 좀 나와요. 임팩트 플레인 라인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클럽 헤드는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서클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왼팔과 클럽 샤프트의 이 반지름의 역할을 해주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임팩트 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클럽 헤드의 서클의 최하점은 어디가 될까요? 지면일까요? 지면보다 아래일까요? 아래죠. 그래서 지면에서 맞는 플레인 라인을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면 아래에 있는 정말로 로포인트를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하나는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 헤드는 항상 임팩트 이후에 볼을 맞고 난 후에는 로포인트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봇이 볼보다는 앞에 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 클럽 헤드 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직선이죠. 반지름도 직선, 바닥에 있는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도 다 직선이죠. 원의 기하학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클럽 헤드 서클이며, 클럽 헤드 서클은 직선으로 제어할 수 있대요. 여기서 계속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면 얘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연장선에 가리키니까. 여기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다 더 가리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이어보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클럽 헤드는 이렇게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클럽에 길면 이 원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플랫해지는 거고, 업라이트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가 로 포인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훌라후프에 있는 스티커 부분이 로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저 바닥에 있는 나무 스틱이 뭐냐면 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지면 아래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과장되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볼은 어디서 맞냐면 지면 아래보다 위에서 맞겠죠. 그럼 가장되게 제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볼은 여기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공이 맞고 나서 로 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여기랑 여기나 있는 선을 긋면 이런 선이 하나 나오겠죠. 볼은 어디서 맞냐면 로 포인트에서 맞는 건 아니겠죠. 이쯤에서 맞겠죠. 다시 한번 이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난 후부터는 다시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타겟 라인이나 플레인 라인의 평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선이 하나가 이렇게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골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저 플레인 라인하고 내 스탠스 라인이 항상 평행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자, 그럼 볼은 어디로 갈 것 같을까요? 오른쪽으로 상당히 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볼이 로 포인트보다 더 뒤에 있으면 뒤에 있을수록 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이 로 포인트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요 클럽 헤드의 서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 클럽들은 이거 더 이렇게 더 완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더 커져요. 인투 아웃 값이 더 커지죠. 얘가 더 업라이트 하면 인투 아웃 값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왜 그렇게 슬라이스를 자주 내실까요?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자,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을까요?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비교적 똑바로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엎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선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다운스윙이 되면 클럽이 공보다 안쪽으로만 조금 유지를 하고, 여기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임팩트가 돼서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만 되면 비교적 공은 완벽한 스트레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추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쪽은 어딜까요? 왼쪽, 오른쪽 중. 오른쪽이잖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결과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조금 출발하더라도 커브가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더 엎어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슬라이스가 나고.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코스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코스가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이 이렇게 쫙 페어웨이가 돼 있고 그린이 있어요. 그럼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에이밍을 해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페어웨이를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자, 그때는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예요.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 그냥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커브가 이제 슬라이스나 페이드성 커브가 생겨서 페어웨이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때는 꼭 빠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왜 빠질까요? 그때는. 해저드가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해저드가 왼쪽에 있으니까 안 빠뜨리려고 그때 어떻게 스윙을 하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스윙이 그때야 비로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웨이 기압에는 사실과 착시가 있대요.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볼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스윙하는 게 사실 수도 있고, 착시도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 처음에 느낌은.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또 우리가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지키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열려줘야지 앞에 있는 라인을 지킬 수 있는데, 여기서 막혀버려도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직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이 생각 자체가 모든 스윙을 만든다는 게 이제 골핑 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그림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죠. 아까 봤던 그림하고 동일하죠.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진행하냐면, 요 녹색 선이 임팩트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게 로 포인트죠.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여기서 여기로 진행하니까 인투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착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 이 착시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착시가 나오는 이유, 클럽 헤드 이 서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착시가 나오는 거겠죠. 이 착시를 없애려면 골프 클럽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여기로 내려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골프가 엄청난 필요한 발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클럽을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스윙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요 관점에서 보면 로포인트는 지면 아래에 있잖아요. 자, 이 똑같은 그림을 제가 돌려볼게요.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럼 로포인트가 지면 아래에 있던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약간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항상 클럽 헤드는 공이 맞고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투 아웃스윙이에요. 아마추어 분들이 인투 아웃스윙 하면 대부분 믹스하는 게 뭐냐면 1시나 2시로 공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공이 맞고 나서 클럽 헤드가 다시 서클로 움직이려면 로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인투아 뭐 1시나 2시로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 연장선이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클럽 페이스 값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 악성 훅 같은 구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클럽 헤드가 임팩트 플레인에서 약간 밖에 있는 로포인트로 진행하는 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다시 클럽 헤드는 이 서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생기겠죠. 그게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시나요? 직선이 있고 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뭘로 설명했을까요? 기압 아닐까요? 이게 기압. 이 그림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 나무 스틱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약간 밖에 있는 요 선이 로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만 계속 유지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 끝이 쟤를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올 때도 보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요 나무 스틱이 이렇게 쭉 무한대로 있다고 치면 요 스틱이 여기부터 계속 가르치고 들어와요. 이 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제 생각은 뭐냐면 직선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 얘를 또 이제 계속 직선으로 유지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직후방으로 30cm를 똑바로 빼라는 거예요. 정말로 직선 30cm를 똑바로 빼려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렇게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클럽을. 여기 30cm 똑바로 빼면은 이 스윙 플레인이 의도치 않게 어떻게 바뀌냐면 밖에서 안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추어 80% 이상이 슬라이스를 극복 못하고 사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시를 좀 이해를 하면 자 처음에는 되게 어렵겠죠. 오른쪽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이 맞아서 한두 개 정도 공이 똑바로 가는 거를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아마추어는 어떻게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똑바로 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골핑 머신에서 제시하는 그 그림일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자, 여기서 저 빨간색 서클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얘는 클럽 헤드 움직임. 요거는 직선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이 이렇게 직선하면 로 포인트에서 다시 맞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벤도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골핑 머신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 점점점이 이제 클럽이 절로 다녀야 된다 약간 이런. 그렇죠. 기울어진 경사면의 앵글이래요. 요게 베이직이래요. 얘는 총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 교수가들은 이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클럽 패스를 뭐 스윙대에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이 맞겠죠. 그 다음엔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저기 있는 스윙 디렉션 점선이 이제 임팩트 플레인 라인일 수도 있고 빨간색 점선이 또 있죠. 저게 로 포인트일 수도 있고 저 사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투 인이나 인투 아웃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뭐냐면 스틱 앤 틸트에서 뭔가 스윙의 움직임, 스윙 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선이 플레인 라인이에요. 요 빨간색 스틱이. 근데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앵글 오브 어프로치. 여기서 맞고 요 선이 뭐냐면 로 포인트. 그래서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안쪽에 있는 노란 스틱은 손 라인. 아, 손 라인. 맞아요. 손도 어떻게 보면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 스틱 앤 틸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손이 더 안에 있을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손이 조금 더 밖에 있으면 밖에 있을수록 약간 직선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노간의 스윙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노간은 손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 라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안으로 들어가고 되게 플랫해져야 돼요. 스윙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배너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 플레인 앵글 나오네. 그러니까 클럽이 저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업라이트한 웨지일 수도 있고 저 검정선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지만 나중 되면 이게 되게 복잡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로포인트 위치와 플레인 앵글의 변화에 따라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 로포인트에 가까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지 같은 경우는 볼이 로포인트보다는 뒤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상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상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지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빨리빨리 캐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가 저런 걸 생각하고 했을까요? 가르시아는 저런 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에서 결과가 좋을 때를 결과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